남진 일대기 1편. 본명 김남진 킴nem진. 출생 1945년 9월 27일. 전라남도 목포부 창평동 7-3번지. 전라남도 목포시 창평동. 국적 대한민국. 본관 김해 김씨. 신체 174cm. 가족 아버지 김문옥, 어머니 장기순. 슬아 일남 3녀. 학력 목포북교 초등학교 졸업, 목포중학교 졸업, 목포고등학교 졸업, 서라벌 예술대학 중퇴, 한양대학교 물리과대학 연극영화 학사. 종교 개신교회장 합동. 병역 대한민국 해병대 제2여단 병장 만기 전역병 204기. 참전 베트남 전쟁. 데뷔 1965년 서울 플레이보이. 대한민국의 가수로 오빠 부대의 원조격이라 불릴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었다. 자타공인 1970년대 한국 가요계의 아이콘으로서 라이벌인 나훈아와 함께한 시대를 양분했던 슈퍼스타이다. 1965년 데뷔해 2024년 기준 데뷔 59년 차이며 70대 후반인 현재도 현역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가요계 역사의 산증인이자 레전드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스탠다드 팝과 엘비스 프레슬리의 로큰롤 창법을 선호했고 선이 굵은 저음의 남자다운 보이스를 가지고 있다. 1990년대 두 번째 컴백 이후로는 나이도 있고해서 트로트곡 위주로만 발표했지만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최전성기의 트로트와 로커빌리, 로큰솔을 오고 가면서 다양한 장르를 소화했다. 특히 엘비스 프레슬리를 깊게 의식하여 엘비스를 벤치마킹한 것도 유명하다. 그가 부르는 트로트는 다른 트로트 가수들에게서 나오는 뽕기가 덜해서 지금 들어도 중후하고 세련된 느낌이 든다. 현재는 가수로서만 기억되지만 원래 영화배우를 지망한 연극영화가 출신 미남이었고 실제로 전성기에는 수십 편의 영화에 출연한 경력이 있다. 전라남도 목포에서 목포일보의 발행인이자 제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문옥의 늦둥이 겸 차남으로 태어난 남진은 부유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부터 연극, 음악에 심취했다. 남진의 집안은 전쟁 직후인 1950년대에 집에 자가용이 있었을 정도로 목포에서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학생 때부터 닐 세다카나 폴 앵카 등의 팝송을 즐겨 불렀던 남진은 목포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레스토랑에서 팝송을 불러 밴드마스터에게 가수 제의를 받게 된다. 이때 비록 아버지는 반대했지만 남진은 영화배우가 되고픈 마음에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하면서 서울로 상경한 상태였다. 앞서 레스토랑의 밴드마스터로부터 당시 최고 인기 가수 남일의 곡을 만들었던 작곡가 한동훈을 소개받고 그로부터 자신의 음악학원에 등록하고 연습생 생활을 할 것을 제의받는다. 영화배우의 길을 꿈꿨던 그였지만 당시 순전히 학원에 있던 여학생이 이뻐서 등록을 하고 연습생 겸 연애 생활을 시작한다. 불과 몇 개월 후인 1965년 드디어 첫 음반을 레코딩하게 된다. 데뷔곡은 한동훈이 작곡한 서울 플레이보이라는 스탠다드 팝을 연상시키는 곡이었지만 철저하게 폭망하고 실망한 그는 낙향했다. 다시 작곡가 한동훈이 당시 오아시스 레코드사의 전속가수 제안을 하고 두 번째 음반을 발표했으면 첫 번째 음반과 달리 방송에도 제법 타고 히트 바로 직전까지 갔지만 당시 노래 제목이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금지곡 처분이 되었다. 금지곡이 된 타이틀 곡명은 연애 0번지. 두 번째 음반도 실패를 하자
그는 다시 고향 목포로 낙향하여 술로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 그렇게 지내던 중 그의 어머니가 두 번째 앨범에 담긴 다른 곡인 울려고 내가 왔나라는 트로트 곡을 밀면서 이 곡으로 다시 도전할 것을 권유했다. 이 곡은 2집 레코딩 중 작곡가인 김영광이 남진에게 부르게 했으나 남진이 트로트 부르기가 창피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던 곡이었다. 이에 김영광이 그래도 노래가 아까우니 내가 불러서 곁다리로 음반 맨 끝에 넣겠다라고 했으나 그가 사정이 생겨 녹음 시간에 오지 못하게 됐다. 어쩔 수 없이 곡수는 채워야 했기에 남진은 내키지는 않지만 녹음해서 앨범 맨 끝에 집어넣었는데 이 곡이 그야말로 데이트를 치면서 남진이란 이름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게 된다. 트로트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트로트 곡으로 이름을 알린 그는 이듬해인 1966년 정두수 작사. 박춘석이 작곡한 가슴 아프게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그의 MBC 신인 가수상을 수상했다. 이때부터 남진은 영화배우로도 대활약하게 되며 가요계와 영화계를 넘나드는 빅스타의 자리에 올랐다. 그 후에 나온 로커빌리 스타일의 불멸의 히트곡인 마음이 고와야지는 그를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가요계의 독보적인 캐릭터로 인정받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잘생긴 얼굴,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를 모방한 창법과 무대 액션에 당시의 소녀 팬들은 열광하기 시작했고 이는 그 후 그대여 변치 마오 님과 함께 같은 대표곡으로 이어졌다. 한창 인기를 누리고 있던 때인 1968년에 해병대에 입대했고 이후 베트남전에도 파병되었다. 남진이 무릎 학도사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원래 1년간 파병 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귀국하여 베트남에서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대한남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여단장에게 부탁해서 2년간 파병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한다. 수많은 동료들의 전사를 겪으면서 사람은 죽으면 다 똑같다라는 사실이 와닿았다고 한다. 언론에 나온 월남전에 파병된 남진의 모습을 담은 사진은 파병 초기에 촬영된 것이라고 한다. 베트남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나중에는 군복을 제대로 입을 수 없었다고 한다. 남진의 인터뷰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몇 차례 죽음의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고 한다. 근데 남진이 월남전에 파병된 실제 이유는 해병대 입대 후 군무를 완전히 이탈하여 자기 집에 돌아가 평소처럼 집에서 지내며 연예 활동을 계속하는 등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군복무위반 비리를 저지르다가 군 수사당국에게 들통나서 그 벌로 베트남에 강제로 보내진 거였다고 당시엔 보도됐다. 남진 외에도 진송남, 박일남 등 당시 해병대 소속이던 10여 명의 연예인들이 해병대 간부들의 비호 아래 모두 그런 혜택을 받던 조직적인 비리였다. 하지만 저 사건에서 해병대 복무 중에도 집에서 지내고 왔다 갔다 하며 자유롭게 연예 활동을 한 것은 남진 등 해당 연예인들이 군율을 어기는 잘못을 한 게 아니라 해병대 측의 약속과 비호에 따른 행위였을 뿐이었다. 애초에 해병대가 군복무 중에도 계속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걸 약속하고 그 조건으로 스타들의 해병대 연예대 입단을 추진하여 해병대 연예부대의 구성원을 유명 스타들로 빵빵하게 채운 것이었다. 즉 유명 연예인들을 육해공이 아닌 해병대로 데리고 오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과 대우를 걸고 스카우트한 것이었다. 근데 모 신문사 회장이 자기 딸의 생일 파티에 당시 해병대 일병이던 남진을 포함한 연예병사 5명을 초청했지만 군인 신분의 사적인 초대이기에 거절했고 이에 신문기사를 통해 군복무 중에도 사회에서 연예계 활동을 계속해왔던 것을 폭로하는 보복성 기사를 보도한 것이었다고 박일남이 TV쇼에서 밝혔다.
해병대 측이 당초 약속하여 보장한 바에 따른 연예인 활동이었을 뿐이었다는 원인 내용은 쑥 빼버리고 자유로운 사적 생활과 연예계 활동을 했다는 결과만 폭로한 보도가 나가서 남진 등의 연예인과 해병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해병대 고위 간부들이 국내 연예 활동을 보장했던 당초의 약속을 뒤집고 베트남으로 파병시켜버린 것이었다. 최고의 순간에 군대행을 택하고 해병대의 모습으로 월남전까지 갔다 온 그는 묘하게도 그가 벤치마킹한 엘비스 프레슬리의 행보와도 매우 닮아 있었다. 엘비스는 1950년대 후반 로큰롤 음악이 기성사회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몰락 위기에 빠지자 군대에 자원 입대하여 이미지 쇄신을 노린 바 있다. 그 이후 G.I. 블루즈라는 곡과 동명의 영화를 발표하면서 성실한 미국인 젊은이의 이미지로 거듭났다. 남진 역시 엘비스의 G.I. 블루즈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불렀다. 그리고 1973년 하와이 공연 때 엘비스가 입었던 점프수트를 매니저가 직접 미국까지 가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매니저를 직접 만나서 구해온 것도 유명하다. 1971년 군 제대 후 국내에 돌아와 보니 자신의 영혼의 파트너 박춘석이 라이벌 나훈아와 손을 잡고 물레방아 도는데 등의 히트곡을 쏟아내는 중이라 이쪽과의 협력은 접고 다른 파트너 남국인을 찾아 곡을 받고 다시 정상의 반열에 서게 되는데 그 노래가 바로 남진의 최고 히트곡 중 하나인 님과 함께였다. 제대 후에 더욱 폭발적인 사랑을 받게 된 그는 국내 가수 최초로 서울 시민회관에서 귀국 기념 공연을 열었고 컴백 4개월 만에 TBC 남자 가수상과 MBC 최고 가수상에 오른다. 언론은 그의 컴백과 더불어 당시 촉망받는 신인인 나훈아와의 라이벌 구도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초기 3년간은 남진이 내리 3연속 가수상을 타며 나훈아를 완전히 압도했다. 이후 1972년 나훈아 피습 사건이라는 큰 사건이 터졌다. 이때 나훈아 피습 사건의 범인으로 낙인이 찍혔고 루머가 당시엔 급속도로 퍼졌다. 이후 라디오스타 622회에서 밝혔지만 이어 남진은 몇십 년 지나서 안 사실이다. 신성일 선배한테 그 괴한이 제일 먼저 갔더라. 그 다음으로 저한테 왔다. 아침에 인기척에 눈을 떴는데 머리맡에 모르는 얼굴이 있었다면서 괴한이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남진은 이를 거부했다면서 괴한이 당신 라이벌을 해치면 돈을 줄 거냐고 말을 하더라. 정상이 아니구나 싶었다고 덧붙여 좌중을 경악해 했다. 이어 남진은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사고가 난 거다. 나중에 저희 목포 집에 와서 방화도 하고 그랬다. 어머니가 계신 집이었다.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초상화가 탄 게 지금도 성질이 난다고 고백해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안겼다.